네, 이번 주 시장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 박병창 부장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매주 월요일이 휴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부터는 또 일주일 풀로 네. 거래를 열심히 해봐야 될 텐데 네. 먼저 지난주 시장 한숨을 확실히 좀 돌렸어요. 먼저 예. 좀 복귀를 해볼까요? 9월 말서부터 하락을 했던 시장은 이제 지난주에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99% 반등해서 3,015포인트 마감, 코스닥은 3.93% 반등해서 990포인트 마감했습니다. 반등을 했던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가 있죠. 일단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다우, S&P 500가 2% 전후로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걱정을 했던 부분은 달러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원화가 1,200원 위로 올라갔었죠. 이게 이제 1,182원까지 내려간 부분이 시장이 우호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 위로 올라서다가 1.5%로 다소 하향 안정화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호전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물가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백악관에서 직접 물가 안정에 개입하는 이제 그런 시사하는 발언과 함께 전반적으로 좀 우려가 둔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SMC가 실적 발표하면서 호실적 발표와 향후 전망치가 좋게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가 반등을 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주에는 삼성전자도 7만 원 선을 회복을 하고 코스피가 3천 선을 회복을 하긴 했는데 과연 이번 주 그 흐름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네. 되고 또 이번 주는 어떤 경제 지표들이 주요 포인트가 될까요? 일단 그 11월에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벤트 말고는 이벤트 자체보다는 지금 어느 시즌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간 상태에서 실적이 둔화하고 경기 지표가 나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 지표가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18일 날 중국의 실물 지표가 나오고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3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은 미국의 주택 지표, 건축 허가 건수,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 이런 경기 지표가 나오는 부분이 가장 이번 주에 유념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사실 슈퍼위크는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바라보면서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차별화되는 조목별 실적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P&G, 넷플릭스, 그리고 텍사스 드러먼, IBM, 테슬라, 코카콜라, 인텔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네이버, 현대모비스, 하나금융,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호텔신라 등 쟁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 움직임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인 거죠. 하나는 경기 지표, 하나는 지금 어느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 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데, 지금 시장 컨센이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보다 좀 괜찮게 나오면 시장에서 좀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네.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반등을 좀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헝다그룹의 달러 표시 채권 이자 지급을 지난번에 못했는 걸 한 달 더 유예했거든요. 네. 그게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23일이죠. 그래서 네. 이번 주 후반으로 가서는 이것에 대한 노이즈에 의해서 변동성이 약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과연 경기 부양책에 대한 또 예.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각종 경제 지표와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래도 이것이 이번 주 플러스가 될지에 대해서는 이번 예. 한 주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 한 주는 이제 지난주에 반등을 좀 줬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동안에 한 3주 동안 못 나왔는데, 그 네. 사이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수요일 날 시장이 급락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날 어떤 일이냐면 수급 적 왜곡에 의해서 빠진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3,000포인트 아래로 직접 수직으로 내려갔던 부분은 증권가에서 그 신용하고 담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부분, 네. 이 부분이 영향을 상당히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한 되돌림 반등은 3,000포인트까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50포인트와 3,100포인트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같이 우려와 함께 내려갔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서 저항대 역할이 할 역할이 이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15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한 매물 욕구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금의 거래를 보시더라도요, 3,000포인트 아래에서 떨어지니까
매도하지 않고 매수하죠. 대형주 매수가 그러다가 들어갔죠. 다시 올라가면 또 이제 매수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좀 보입니다. 그런 수급적 측면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을 때 지수를 추종하는 거 좀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제한적 반동 후에 제 반락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이후에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겠다. 시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한 부분은 악재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홍다그룹 채무위기, 유가급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좀 진정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050포인트와 3,100포인트는 지지의 역할 반전, 즉 저항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시장은 신용 그리고 대출 등의 규제로 인해서 수급 왜곡에 대한 하락으로 되돌림한 부분이 이미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서 악재가 지금 전반적으로 해소하면서 주추세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슈퍼 위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추정이 아닌 종목 중심의 시장이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고 절의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주말 동안 나온 뉴스 안에서는 어떤 뉴스를 체크해봐야 될지 화면을 통해 뉴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를 마침내 승인하고 현지 시간으로 18일부터 거래가 시작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6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SM의 지분 인수를 두고 카카오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더니 최근에는 CJ ENM이 단독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물류 대란 강구책과 물가 안정 개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력난 해소를 위해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 재개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FDA가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 사용 심사에 착수하고 11월 30일 외부 자문단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12월 이전에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DPC가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히면서 시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 뉴스들 하나 쭉 살펴봤는데 뉴스들도 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볼까요? 거기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ETF 이제 출시 이 부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에 우리나라의 그 IT 종목들이 좀 연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에서 한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이라 그랬는데 선물이 편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다소 줄일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소 안정화될 수 있다는 부분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험 자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대치 있나요? 자산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수순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동안에 우리나라도 코인 시장에 이제 구조조정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면은 거기서 살아남는 기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좀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IT하고 성장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것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뭘 투자해야 되냐 그러면 실물 자산이라고 그러면서 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금이 하나도 안 오르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이해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는 머크사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머크사 말고도 파이자나 로슈 등 지금 임상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점차로 시장에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얘기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로 소위 리브 오프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의 시장에서는 테마를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아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좀 짚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력난 해소 위해서 미국의 천연가스 수입 얘기한다는 부분은 미중 간 무역에 대해서 좀 혹시 또 다른 분쟁이 있지 않겠냐, 또 강대강으로 가지 않겠냐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글로벌리 위험이 생기면은 싸우지 않아요. 글로벌리 어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위험이 생기면 과거로부터 보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좀 해나갈 수 있다는 부분은 미중 협상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에서 네. 좀 온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가장 걱정은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새로 신임 금융위원장께서
가계부채 대책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네.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가장 플레이어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을 지난 8월에 했고 이번에 11월에 또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연말에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5%를 갈 것이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이미 시작을 했고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러한 대출 규제가 계속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면 시장의 유동성, 즉 돈이 유입되는 것이 지금 제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에 돈이 더 들어와야지만 시장은 어떻든 더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강한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돈의 흐름에 의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진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사실 신용대출에 대한 제한도 있었다 네. 보니 수급에 대한 이런 돈줄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제한된 자금 안에서 순환이 돌기 때문에 제한된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종목 장세인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것인데 높은 거죠. 그렇다면 네. 이번 주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각 증권사 하우스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위드 코로나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 다들 위드 코로나를 쳐다보면 위드 코로나가 되는 거고 네. 반도체 쳐다보면 반도체 쪽으로 왜냐하면 심리에 의해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소위 얘기하는 뭐 여행, 화진호,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지만 지금 거기서 또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은 롯데관광개발이나 호텔신라라 이런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은 그쪽에 저점으로부터 이제 터닝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런 쪽에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 종목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그동안에 한 달 동안 눌렸다 하더라도 호실적이 나오면 곧바로 원시하거든요. 그냥 2, 3일 내에 원위치하는 네. 그런 특징을 좀 보여요.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호실적이 예상되는 대형주의 플러스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기, 삼성 SDI,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약간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네. 지수 영향을 받으니까 아마 주춤은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 추종해서 매수하기보다는 타이밍을 좀 기다려서 이런 종목들은 실적 나오기 전에 좀 눌림목을 볼 때 거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플 공급 문제는 괜찮을까요? 9천만 대에서 1,000만 대 줄어든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은 그거는 전체의 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 이익에 따라서는 얼마나 클까 이런 부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보는 뉴스에서 보는 수치들 있잖아요. 뉴스에서 보는 수치들은 상당 부분 상당히 그 전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알려질 때는 주가가 상당히 보면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뉴스의 플로우가 실제로 맞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왜냐면 지금 관련주가 아무래도 예, 섞여 예. 있다 보니까. 다른 얘기도 네.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4분기의 가격이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또 떨어졌을 때 2022년까지 계속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러한 추정입니다. 추정. 실제로 가면서 그 플로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추정하면서 그걸 추적하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이지 네.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가가 이미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항상 의심하면서 주가를 네.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호실적을 기대되는 종목들 안에서 좀 눌림을 좀 공략하는 전략까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대한 준비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